정오 종합뉴스. (12월 7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는 1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거절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다나 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가 이틀 전보다 4명 늘어난 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35번째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퇴원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는 1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측 추산으로 5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시민들은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한중 FTA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책임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백남기 씨 딸 백민주아 씨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추운 이 날씨에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그 마음에 감격스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저는 나라에 대한 그런 원망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나왔었는데요. 앞에, 제 옆에, 그리고 저 멀리까지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30인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그리고 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계약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집단 불법 폭력 시위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집회를 주도하고 사전에 기획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별해서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 1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27명을 수사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잘못된 정책과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사회적 저항권을 행사했고 이는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 향상의 밑거름이 된 시민의 정당 방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거절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다시 제안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다시 당선되신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재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입니다. 진정 당과 모두가 함께 사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일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극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보다는 각각 제 갈 길을 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오직 19대 때처럼 42%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정의와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다며 투표의 비례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손으로 와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 출석 대상자를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주로 참사 당시 구조를 담당했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청문회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명동에 있는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진상규명 소위와 안전사회 소위 등 각 소위원회가 하루씩 주관해 운영합니다.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 편찬 기준 최종안이 오는 15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16명으로 구성된 편찬심의위원회가 편찬 기준 내용을 심의하고 있고 늦어도 이번 달 중순에 편찬 기준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발행 업무를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빠듯한 집필 일정을 고려해서 편찬 기준 확정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발표 날짜를 15일을 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찬 기준이 확정되면 집필지는 곧바로 집필에 착수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가 이틀 전보다 4명 늘어난 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집계된 감염자 82명 가운데 56명은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이 가운데 39명의 유전자형이 치료가 어려운 1A 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을 이용한 2,200여 명을 확인해 이 가운데 절반가량에 대한 C형 간염 검사를 마쳤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35번째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퇴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이후 치료를 받아오던 35번째 환자가 어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35번째 환자는 투병 중 한때 상태가 위중해져 인공호흡기와 체외 산소화 장치인 에크모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지난 7월 1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후 재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35번째 환자가 퇴원 후에도 외래를 통해서 치료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유업계 1, 2위 업체의 최고 경영자와 오너 일가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서울 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매일유업 전 부회장인 김모 씨와 임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남양유업의 가배 횡포 이후 유업계 3대 메이저 업체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영향으로 올 들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수가 1997년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한국기업평가가 지난달까지 신용등급을 강등한 기업은 58개로 외환위기 당시 63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 기업은 작년에 절반 수준인 8곳에 불과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나빠진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이 9개로 가장 많고 조선업종과 캐피탈사 등이 포함된 기타 금융업종이 각각 5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주업계 점유율 1위인 화이트젤로 참이슬의 출고 가격이 지난달 30일부터 인상된 가운데 다른 소주업체도 뒤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 주류업체인 맥키스 컴퍼니는 오투린의 출고가를 963원에서 1016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제주도 주류업체 한라산 소주는 한라산 소주의 가격을 1080원에서 1114원으로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업계 2위인 롯데주류의 처음처럼도 다음 주쯤 가격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유가가 $50 선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51로 가까스로 $50 선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유가 현상 원인으로 전 세계 원유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오펙이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아 저유가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오펙은 하루 3천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인 조갑재 씨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조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일베 회원 송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고소장에서 송 씨가 일베 게시판에 자신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를 옹호하면서 4억여 원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313개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지만 눈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4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